말씀 구절을 읽고, 이 볼륨이 너무 크지 않나요? 말씀 구절을 같이 읽고 그리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 호세아서는 호요라며 호를 찾으시면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여관에서는 좀처럼 잘 안 보는 성경 구절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없으신 분 앞에 보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단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드는지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니라. 내가 그들의 형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연애의 발견, 연애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4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작년에 연애 시리즈, 연애 특강 시리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했었을 때 들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했었을 때 들으신 분들. 예, 됐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절반이 안 되네요. 절반이 안 되네요. 그만큼 우리가 멤버가 많이 바뀌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번에 한 거랑 겹치는 것들도 있고, 제가 한 2년이 지나면서 좀 더 생각한 것, 그 다음에 청년들에 맞춰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토대로 함께 4주 동안 오늘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주 프롤로그, 연애 전에 해야 할 것, 연애할 때 이제 특히 연애 전에 준비해야 할 것, 남자 여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썸 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하실 때 차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실제적인 것들,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 주에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때는 이제 연애에서의 남녀의 굉장한 차이점, 그래서 연애할 때 알아야 할 상대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 섹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이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4주 동안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여기 이제 커플들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꽁꽁 숨겨놔서 너무 찾기 힘든 그 연애가 발견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내 연애 어디다 숨기셨길래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차라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나요? 마라나타 언제 오시나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연애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벌써 평소에는 보기 힘든 그 종이와 펜을 꺼놓고 이제 막 필기하려는 준비들이 보이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적어놓고, 제가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네가 연애할 때, 그리고 연애하기 전에 그것들을 외워놓고 원리로 삼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네가 연애하면서 네 그냥 본능대로, 네 마음대로, 그냥 네 감정대로, 느낌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니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소리가. 큰 거 좋기는 한데, 모니터가 조금 큰 감이 있으니까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중간중간에 흥분하면 또 소리를 지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그러면 연애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뭔가라는 거죠. 믿음이 뭔가. 그랬을 때 저는 믿음을 종교 행위, 종교 활동,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회에서 시킬 것들 하는 거, 그저 그걸 믿음이라고 전부 다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무엇입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들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우리가 돌아가서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 것인가. 그 라이프 스타일이 믿음이죠. 그 진짜 청년들의 믿음은 저는 어디서 나온가? 저 2군데, 3군데. 저 진짜 청년의 믿음은 어디서 발휘되는가? 3군데 하는 건 저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 연애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로 지낼 때 그놈이 어떻게 사는가, 그 다음에 연애할 때 어떻게 연애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실한 크리스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헌금 생활을 하든지 자신의 돈을 가지고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기고 무엇에 돈을 쓰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로를 선택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 사람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면 한 가지 더 추가되죠.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거예요. 몇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연애하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청년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연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연애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솔로를 지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연애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별을 하거나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게 동의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연애하고 싶어요. 아직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하겠다는데, 그러면 당신은 먼저 여자나 남자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주님, 내가 나를 지으신 나를 향해서 당신의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연애하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롤로그에서 살펴볼 가장 굵직한 것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울 수 있나요? 1번. 1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확한 정보와 멘토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연애하기 전에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준비 한 가지만 뽑으십시오. 저는 오히려 이따가 이제 어떤 좋은 사람을 골라야 되는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너가 크리스찬 연애, 그리스도인 연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 다음에 멘토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연애를 하면, 이번에도 제가 이제 강의를 이번 겨울 시즌에 한 20개에서 30군데 정도 다녔는데 그 중에서 한 10개 넘는 강의가 이 연애에 대한 강의였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애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럼 다들 표정이 뭐냐면 다 알아요. 이런 표정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 얘기 새삼스럽게 하려고 다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친구들끼리도 다 배우고 음지에서 다 배우고 다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라는 표정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만 돼도 다 알아요. 지금 2차 성징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여자애들. 2차 성징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저 때 중1, 중2. 저 같은 바보들은 중3 때부터 사춘기가 오고 그랬는데 요새 초등학교 3학년이면 2차 성징이 와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만 되면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빠한테 어느 날 물어봤어요. 묻지 말아야 할 질문. 아빠, 아기는 어떻게 하면 생기나요? 아빠가 막 당황해요. 뭐라고? 그래서, 아빠, 아기는 어떻게 하면 생겨요? 아기는 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가서 손을 잡고서 자면서 하기부를 덮고 자면 학이 와서 아기를 주고 간단다. 그랬더니 그 아기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씩 웃으면서 하기불이라 내 친구들이 재밌어 하겠는데 아빠 그랬다는 거야. 하기불? 내 친구들이 아주 재밌어 하겠어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아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진짜 너네 다 알아요. 정자와 남자가 만나야지 애기가 수정이 돼서 애기가 태어나고 뭐가 다 알아요. 손잡고 자는 거 아니라고 다 알아요. 하기불 개똥 같은 소리 필요 없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아무것도 몰라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여기 혼재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 연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정보도 없고 개념도 없고 관념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큰 봉투에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쓸만한 거고 뭐가 쓸데가 없는 건지 구분도 돼 있지 않아요. 그건 재활용 봉투에 담아져 있지도 않아요.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서 온갖 것들, 내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들, 내가 주워 본 것들, TV에서 본 것, 드라마에서 본 것, 인터넷에서 본 것, 그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연애, 스킨십, 섹스, 우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충격적인 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다 눈 감으세요. 눈 뜨면 양아치예요. 다 눈 감으세요. 내가 눈 감으라고 할 때 눈 감아. 뜨지 마. 새 눈 뜨지 마. 보지 마. 너나 잘해. 자, 제가 손 드라고 할 때 손 드세요. 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연애에 대한 책을 3권 이상 읽었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난 크리스찬 연애에 대한 책을 3권 이상 읽었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분명히
컨택에서 연애를 하는 3권 이상 읽어야 되는데 연애하는 놈들도 손을 안 드네요. 네, 내리십시오. 예, 2권 이상 읽었습니다. 손 드세요. 2권 이상 읽었습니다. 네, 내리시고 1권 이상 읽었습니다. 한 권. 예, 내리시고 자, 계속 손 드세요. 자, 눈 감고 나는 배드씬이 나오는 영상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3번 이상 본 적이 있습니다. 손 드세요. 다 드시면 돼요. 다 드시면 돼요. 내리시고 나는 로맨틱이나 그런 연애, 그런 남녀가 썸 타고 연애하고 이런 것들을 3편 이상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영화든 드라마든 다 드시면 돼요. 내리십시오. 눈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눈 뜨면 보여요. 연애, 썸 타고, 꼬시고, 헤어지고, 그리고 스킨십하고, 섹스하고, 눈 뜨면 그런 거 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정보가 여기 없어요. 세상 것들이 여기 가득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것처럼, 내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연애하고 싶은데,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연애하고 싶은데 아는 게 있어야지. 기준이 있어야지. 근데 온갖 세상의 것들은 여기 다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연애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작년에 기독교 어떤 단체에서 크리스찬들과 비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스킨십, 섹스, 연애에 대한 것을 리서치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성 경험을 몇 번 했냐? 넌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넌 연애할 때 어떻게 하냐? 헤어지면 어떻게 하냐? 조사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체크한 사람이나 아니요, 나는 뭐 불자예요. 나는 이슬람이에요. 나는 뭐 힌두교예요. 걔네랑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내가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건 중학교 1학년 때. 그 전까지 여자애들 만나면 막 욕하고, 막 고무줄 끊고, 괴롭히고, 또 등치 큰 애 있으면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그러고. 왜냐면 초등학교 때 여자애 더 크니까. 걔도 나한테 날려차게 하고, 막 나도 같이 때리고, 막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여자가 딱 지나가는데, 그때 처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샴푸 냄새가 확, 따라라라라라. 어떻게 되지, 막, 심장이 확 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달려갔냐면, 나 엄마한테 갔어요. 너무 순진했지. 엄마!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막 가슴이 뛰고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얘기 뭐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집에 방에 나와서 공부나 이 시키야. 우리 엄마는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늘 그 얘기 했었어. 대학 가면 다 해결돼. 너 엄마 대학 가면 줄 쓴다 그랬어. 나한테 대학 가면 줄 쓴다 그랬어. 매점에만 줄 쓰지 줄 쓰지 않아. 왜 내 앞에 줄을 쓰겠어요? 그죠? 여기 혹시 20살들 줄 쓰지 않죠? 그죠? 줄 쓰지 않아요. 매점에만 줄 서요. 근데 이제 속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갔더니 나한테 이 새끼야 책상이 없어가지고 배 깔고 누워서 공부해서 대학 가는데 너는 네가 다 해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막 목사님 하더니 막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시고 막. 근데 결국은 내가 누굴 찾아가냐면 그건 니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건 결국엔 부모나 그런 사람들이지만 결국에 찾아가는 건 누구냐면 친구예요. 또래 친구. 야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젊은이들의 비극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이 또래라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의 비극이에요. 10대, 20대, 30대. 내가 답이 없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똑같이 답이 없는 놈을 찾아가요. 그게 젊은이들의 비극이에요. 여기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된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20살들을 앉혀놓고 대학교 3학년 22살짜리들이 인생을 논해요. 웃기죠? 22살짜리들이 야 인생은 말이야. 그래서 새내기를 앉혀놓고 얘기해요. 둘 다 몰라요. 둘 다 몰라요. 근데 또래 집단한테 상담하는 게 그들에게 있는 굉장히 크다란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답이 없는 거, 내가 모르는 건 내 친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답을 원하시거든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연애에 대한 대답을 원하거든 연애 문제가 해결된 놈을 찾아가야지.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놈을 찾아가면 안 되지. 그러면 적어도 지금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찾아가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멘토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혼부부나 아니면 결혼해서 이제 애를 키운 약간 센시티브한 센스 있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나이가 좀 많으면 말이 길어져요. 길어지면 안 돼요.
말이 길어지면 좀 곤란. 왜냐면 내가 듣기가 싫어. 그러니까 말을 짧게 하는 굉장히 센스 있는 결혼한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 내 연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여러분 멘토로 찾으세요. 그리고 멘토라는 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가서 도장 찍으십시오. 이거 멘토 아니에요. 멘토는 뭐냐면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당신이 얘기하면 내가 순종하겠어. 이게 멘토예요. 제가 6년 동안 솔로로 하다가 제가 이제 첫 여자를 31살 때 만났어요. 제가 24살에 군대에서 회심하고 제대한 다음에 소개팅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서 6년 동안 솔로로 지내다가 한 여자를 만나서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멘토를 찾아갔어요. 제 스승을.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6년 만에 좋아하는 여자 생겼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첫 얘기가 뭐냐면 너 내가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질 거야? 그 얘기했어요. 되게 재수없죠. 6년 만에 좋아하는 여자 생겼는데 나한테 했던 그 얘기가 고작 목사님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너 내가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질 거야? 근데 진짜 표정이 헤어져 라는 표정이에요. 내가 3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시? 하나 둘 셋. 목사님이 헤어지라고 하면 뜻이 있겠죠. 헤어지겠습니다. 그때 뭐 그건 아니고 또 이렇게 비장하게 나와. 데리고 나와 밥이나 먹게요. 그리고 밥 먹고 났더니 참 좋은 여자다. 빨리 결혼해라.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내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주례해 주셔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 전 제 주례하기로 목사님 그날 주례 다 정해서 신혼여행이랑 다 끊어놨는데 그 양반이 그날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안하다. 다른 사람 구해라. 어떻게 다른 사람 구해? 그래서 신혼여행이랑 다 취소하고 일주일 딜레이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교회의 목사님이든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든 아니면 하다못해서 구하다 없으면 저한테 오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그 멘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 정보. 빨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번 주 미션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있는 패밀리 미션이에요.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이미 읽은 놈들도 여러분들이 읽지 않은 새로운 크리스찬 연애에 대한 책을 사십시오. 저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부부나 아내나 남편에 대한 책이 보이면 사요. 계속 봐요. 왜? 나도 모르겠으니까. 내가 이제 또 봐야 될 책들 있죠. 뭐 육아에 대한 책을 봐야 돼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정확한 정보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책을 읽어요. 정확한 정보를 찾으려는 노력이 나한테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정확한 정보를 찾으려는 게 있어야 돼요. 또래 집단한테 상담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소꿉장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는 되냐면 공감은 돼요. 컴패션은 돼요. 나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어. 어떡해. 뭐, 그 오빠 너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여자들의 비극은 뭐냐면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절대로 여자들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자들은 내 친구가 좋아할 만한 답을 이야기해요. 그죠? 여자들끼리 모여서 그 오빠가 좋은데 어떡해? 그래서 그 오빠가 너 쳐다봤잖아. 그 오빠가 너 좋아할 것 같아. 눈깔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야. 내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눈 쳐다보는 거야. 그죠? 남자들은 물론 진실을 이야기해요. 그죠? 교회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교회 남자 전도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냥 친오빠 같은 오빠 있잖아요. 오빠, 저 오빠 나 좋아하는데 어떤 것 같아? 아니야. 완전 안 좋아해. 지구에서 너 제일 싫어. 이렇게 진실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자가 남자를 멘토로 삼으면 여기서 이제 눈이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사님이라든지 그런 멘토가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또래 집단끼리 상담하는 거는 소꿉장난 같아요. 그건 역할만 있는 거지.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래 집단끼리 이제 계속해서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뭐 그런 것들 출처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서 귀결돼요. 첫 번째, 인터넷. 그렇죠? SNS라든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야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터넷. 두 번째, TV. 드라마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거. 이 두 가지, TV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를 공유해요. 그게 내 연애에 대한 모든 정보예요. 그게 나를 움직이는 정보예요. 인터넷과 TV. 거기에 그 비극이 있어요. 여러분의 연애. 먼저 제가 요새 여자 청년들 이제 지켜볼 때에 보면은 이제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에서 보면은 막 지네끼리 페이스북에서 공유해놓고 막 감동받는 글들이 있어요. 연애에 대한 글들. 말도 안 돼.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뭐 연애에서 비가 올 때는 우산 하나 써서 남자의 한쪽 어깨가 다 젖고 큰 걸 써, 내지 파라솔 같은 걸 써. 네 어깨에 맞는 걸 써. 네 어깨에 걸맞는 거 써. 큰 거. 파라솔 이거 써. 그런 거 막 보면 여자 청년애들이 거기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데 내가 보기엔 그건 초딩이 쓴 거야.
초딩이 쓴 걸 가지고 청년이 막 감동받아. 초딩이 쓴 거야. 초딩이 집에서 혼자 막 상상해서 쓴 걸 보니 막 26살, 7살 이제 결혼해야 될 그 애들 막 보고 막 감동받고 막 이런 오빠 어디 있나요? 막 그러고 있어. 아, 죽여. 그거 아니라고. 그건 정확한 정보 아니야. 출처도 모르는 거야.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여자의 주적은 뭐냐면 여자들이 오늘부로 이거는 드라마, 여자의 주적은 드라마야. 여자의 주적은 드라마야. 여자는 드라마를 악하다고 이렇게 오늘부터 선포해야 돼요. 넌 악하다. 드라마가 악해요. 여자에겐 드라마가 절대적으로 악해요. 절대 악이에요. 악의 축.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 신실한 기독교인 자매들을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너의 결혼을 방해하는 주적은 드라마예요. 막 드라마 보고 막 가슴 설레고 이런 남자 어디 있나요? 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없다고. 요새 이제 뭐 킬미 힐미 막 그때 했더니 뭐 킬미 힐미 뭐 지성 좋아요 뭐 그 드라마지. 난 한 번도 안 봤어. 얼마 전에 봤는데 진짜 충격받았어. 7가지의 인격을 가진 인간이야. 막 7개의 인격. 그거는 성경에 나온 7귀신 들린 남자야. 그건 내가 축배해서 쫓아내야 될 상대지. 7개의 인격을 막 쫓아다니면서 막. 실제로 그런 남자 만나면 너 정신병 걸리거나 안 걸린다고. 생각해봐. 그 7가지 인격을 가진 인간이랑 어떻게 살 수 있어? 그건 드라마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보고 뭐 김수현 좋아하고 막 요새 현빈 좋아하고 미쳐. 김수현. 여러분 별의 송 그대 김수현은 상대가 누구예요? 전지현이에요. 넌 전지현이 아니야. 넌 전지현이 아니야. 자, 여자애들. 자, 이 앞뒤 자료를 훑어보세요. 여자애들. 네가 만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여자애들. 명심하세요. 네가 만날 수 있는 수준은 딱 여기까지. 이 너머에 없어. 뭐 별의 송 그대. 너가 만날 수 있는 별의 송 그대는 E.T. 없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너는 딱 여기까지. 너 현실로 돌아와야 돼. 그건 드라마야. 드라마 보면 이렇게 막 재벌 아들 무슨 이사장, 꼭 팀장님, 재벌 아들 팀장이 딱 지나가고 있는데 여 사원이 뭐 잔뜩 들고 가다 눈이 안 보여서 딱 부딪혀. 척 빠져서. 그럼 이제 그 재벌 아들이 막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뭐 그런 거 하잖아. 그건 드라마야. 네가 현실에서 직장에서 가다가 재벌 아들 팀장이랑 어깨에 부딪혔어. 그럼 그 재벌 아들은 막 어깨를 잡고 막 울면서 막 어깨 부러진 것 같아. 뭐. 야 누가 우리 회사에 럭비팀을 뽑았냐 막 그러면서 막. 야 얘 경찰에 신고해라. 그건 현실이 아니라고. 네 현실은 어깨를 생각해. 네 어깨를. 걔는 전지현이고 걔는 송혜교고 그렇지. 절대로 그런 사람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네가 여자들이 만날 수 있는 수준은 딱 이 수준. 네가 여기서 같이 라면 먹고 떡볶이 먹고 이런 오빠 중에 하나랑 내가 결혼할 수 있겠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이 너한테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 여자에게 믿으면 이 수준 예수님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난 전지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드라마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게 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남자의 주적은 뭐냐면 야동이에요. 남자의 주적은 대한민국 남성,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대한민국의 주적, 남성의 주적은 야동이에요. 그래서 전 대놓고 얘기하는데 남성들 20대가 넘어가면 이 뇌가 야동 때문에 병들어요. 근데 보니까 요새는 여자들도 본다 그러더라고. 여자들 보면 그거 굉장히 끔찍한 게 뭐냐면 여러분 포르노나 야동은 남성의 그 소비 문화로 완전 남성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 포르노의 그 구도 관계를 보면 남자가 여자한테 가학해요. 그럼 여자가 막 폭행을 다담하면서 폭력을 행사당하는데 여자가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여자가 똑같이 그런 걸 보면 내가 이런 폭력을 당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성관계라든지 사랑은 서로의 그 동등한 자리에 있는 거거든. 결혼해보면 동등한 거야. 근데 자꾸 포르노나 야동을 보고 그러면은 이 성관계부터가 남자가 여자를 가학하고 여자는 그런 걸 다 수용하고 그러니까 이 구도 자체가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가요. 근데 남자가 10대 때부터 요새는 애들이 뭐가 문제냐면 학교에서 야동을 핸드폰으로 버젓이 봐요. 10대 애들이. 보고 공유해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런 걸 다 공유해요. 그래서 지 핸드폰에다 안드로이드 갖고 있는 그 다운받고 와가지고 막 틀어준다 그러더라고.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20대 남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물론 크리스찬들은 대놓고 보진 않겠죠. 대놓고 보면 막 사탄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은밀하게 보겠죠. 크리스찬 남성들은. 근데 이제 비크리스찬 남성들은 20대, 30대들도 대놓고 봐요. 공유하고. 저도 카카오톡에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띄워줘요. 막 사탄을 불러가라 그러고 하는데 보내줘요. 막 죽여버린다 그러고 막 탈퇴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계속 보다 보면 여기가 남자가 병들어요.
어느 정도로 병드냐면 남성들도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봐야 돼요. 남자가 기본적인 여자와의 대화가 불가능해져요. 관계가. 자, 이 무슨 뜻이에요? 자, 안 돼. 무슨 뜻이야? 안 돼. 무슨 뜻이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마. 안 돼. 이게 뭐 힘든 문제야? 안 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남성들이 안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지 말라는 뜻이군. 이건 스탑. 이거 거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돼. 그러면 남자들은 다 뭐라고 알았냐면 여기서 내가 더 남성답게 밀어붙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더 남자답게 지금 밀어붙이라는 얘기군. 이렇게 이해해요. 왜? 지가 봤거든. 지가 본 모든 야동에서 다 그렇게 났어.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좋아, 좋아로 갔어. 그러니까 여자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 돼, 그러면 내가 더 남자답게 밀어붙이라는 얘기군. 여자들도 안 돼, 안 돼. 근데 또 받아들여야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죠? 안 돼, 하지 말라는 뜻이지. 이거 막 에코가 나오니까 더 충격적이네.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안 돼, 하지 말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자들도 확실하게 거절해줘야 되고 남자도 내가 지금부터 혼전순결을 지키려면 너가 야동부터 끊으시고 보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결혼한 이후에 제가 진짜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새벽에 혼자 컴퓨터 하는 거예요. 새벽에 혼자 컴퓨터 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설교 준비하는 자료를 찾으려고 네이버로 뉴스를 들어갔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3면이 받았듯이 네이버 뉴스는 3면이 외로워요. 그러면 막 여자들이 막 외롭다고 그러면 사역자니까 외로우면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난처해. 새벽에 혼자 TV 키면 나는 예능이라든지 영화를 보려 들어갔는데 막 미국 아줌마가 막 외로워 컴온 베이비 뭐 그랬을까. 미국 아줌마를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네가 보는 것부터 그걸 단속해야 돼. 그걸 자꾸 보면 이게 나를 움직이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뇌에 담긴 것과 머리에 담긴 것과 가슴에 담긴 게 나를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연애하려면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보들로 나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했는데 이번에는 또 할게요. 자, 여자들, 남자들이, 그 오빠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만질 때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가. 자, 여자들은 가슴에 이렇게 굳기에 대한 경례 하듯이 손을 얹어주세요. 굳기에 대한 경례. 남자는 할 필요 없다고. 남자는 할 필요 없어. 자, 굳기에 대한 경례 하듯이 가슴에 손 얹어. 자, 너가 사랑하는 그 오빠가 너의 가슴을 만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해. 대부분 남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데는 가슴이거든. 왜? 지한테 없거든. 물론 살찌면 비슷한 게 있지만 달라. 그래서 만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따라하세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웃는 거 아니야. 웃으면 어디서 개수작이야? 오빠 어디서 개수작이야? 오빠 개야 개. 수박 뿌리고 있어. 오빠 개인가? 이러면 안 되지. 완전 초정색. 어디서 개수작이야? 자, 따라서 시작. 어디서 개수작이야? 자, 두 번째. 너 이러려고 나 만나냐? 세 번째가 중요해. 꺼져. 자, 세 가지. 이걸 여러분 외우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어디서 개수작이야? 두 번째. 세 번째. 꺼져. 너 어디서 개수작이야? 너 이러려고 나 만나냐? 미안해. 다시 안 그럴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받아줄게. 이러면 안 돼. 꺼져. 꺼져. 너 손모가 잘라버려. 너 평생 후크선장으로 살고 싶어? 너 꺼져. 너 꺼져. 넌 끝이야. 확실하게 잘라야 돼. 그래야 진짜 싫어하는구나. 왜냐면 크리스찬 남자들도 똑같아요. 크리스찬 남자도 똑같기 때문에 너가 크리스찬과 연애를 하든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하든 간에 완전히 거기서 정색을 하고 잘라줘야 돼요. 남자들은 그게 현실이 아니란 것을 포르노와 야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끊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이번 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미션 한 가지만 하라면 크리스찬 연애에 대한 책을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팸에서 같이 읽으면서 함께 쉐어링하세요. 4주 동안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른 거 사셔도 돼요. 내가 봐서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 내가 이런 걸 느꼈다. 이런 걸 알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라요.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존 웨슬리가 무슨 얘기냐면 기가 막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돈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멋있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돈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제가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었다면 당신의 연애 관념과 정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의 연애 정보와 관념이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연애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연애하겠다라는 그 결심과 정보들을 채우셔야 돼요. 제가 24살에 회심했어요. 25살에 우연히 어떤 책을 보게 돼요. 어떤 책이냐면 조슈아 해기스라는 미국 목사가 쓴 예스 데이팅이라는 책을 처음 봤어요. 정말 저는 24살에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고 정말 회심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25살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했어요. 뭐에 대해서 회개했냐면 내가 25살에 예스 데이팅을 봤는데 내가 그 전까지 내가 세상에서 여자를 만나고 여자를 대하고 여자들과 했던 그 모든 게 죄였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 내가 추상적으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자를 만나는 과정, 여자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던 스킨십과 섹스에 대한 모든 관념, 정보 이게 다 잘못됐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부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25살에 조슈아 해리스의 예스 데이팅을 읽고 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연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6년간 솔로로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 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연애에 대한 정보를 세상, 친구, TV, 인터넷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기준을 잡고 나를 채우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잠깐만 언급만 하고 가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믿음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너희들이 마음 자체가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 청년들이 연애, 스킨십, 섹스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크리스찬 청년이 어떻게 연애해야 되는가. 그 지식을 채우시는 그런 컨택터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적용점을 드렸어요. 여러분 실천하세요. 이번 주에. 기독교 사람 가서 책 사는 거. 두 번째,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근처에서 빨리 멘토를 찾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없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내가 멘토가 되어드릴게요. 난 직설하잖아. 직언하잖아. 헤어져. 아니야.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멘토를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연애 준비. 자, 따라서 하십시오. 연애 준비 시작. 연애 준비. 좋은 사람 고르기. 예,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가겠죠. 앞에는 잔소리 같았는데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다고. 좋은 사람 고르기 연애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을 골라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많이 만나면 굉장히 정답에 가깝네요. 그죠? 많이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흔히 이렇게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답처럼 정답 얘기하는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하더라고. 좋은 사람이 되면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 만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좋은 사람 돼서 소개팅 가면 좋은 사람 나와요? 아니요. 좋은 사람 돼서 소개팅 가도 파가 나올 수 있어요. 난 좋은 사람 돼서 소개팅 가는데 파가 나올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확률의 문제예요. 우연이라고. 세상에서 그걸 우연이라고 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우연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우연인데 그 사람을 내 옆에 머물게 하는 건 실력이에요.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장경철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근사한 말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우연이에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을 내 옆에 계속 머물게 하는 건 실력이에요. 그죠? 저한테 적용하자면은 박찬미가 밥 먹고 영화 보고 만나고 스쳐간 남자는 수없이 많았지만 결국엔 이명규 옆에만 머문 건 내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력이다, 실력. 딱 스쳐갈 때 딱 잡는 거. 그게 실력인 거야. 그래서 좋은 사람을 고르기 전에 너가 먼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좋은 사람 고르기는커녕 그 옆에 그냥 스쳐가요, 스쳐가. 이렇게. 버스 정류장처럼 그냥 스쳐간다고. 너는 종점이 돼야 되잖아. 정류장이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이야? 내가 만든 말이야. 버스가 계속 머무는 종점이 돼야 되는데 그냥 스쳐간다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가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공통적인 요건들 남자, 여자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전 남자에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전히 믿습니다. 자, 남자들은 오른손 주먹을 들어주십시오. 오른팔을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남성다운 포즈로 오른팔을 들어주세요. 남자.
이건 뭐야? 기집애야 이게 뭐야? 남자답게. 자,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남성다운 말투로 따라서 해주세요. 선택과 책임은 남자일 거야. 자, 시작. 선택과 책임은 남자일 거야. 다시 시작. 선택과 책임은 남자일 거야. 자, 선택은 누가 한다? 선택은 누가 한다? 남자. 다시 선택은 누가 한다? 남자. 책임은 누가 진다? 남자. 선택과 책임은 남자가 하는 거야. 다시 선택과 책임은 누가 한다? 남자. 남자가 선택하고 남자가 책임지는 거야. 왜? 여자는 선택하지 않아요. 그죠? 모든 지구 여자는 선택하지 않아요. 자, 남자들, 형제들, 자매와 첫 데이트예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만났어요. 남자들 묻죠. 어디 갈래? 모든 지구 여자는 아무데나 라고 대답해요. 아무데나. 굉장히 난처해요. 어디 가야 되지? 배가 고파요. 형제들이 자매에게 물어요. 뭐 먹을래? 모든 자매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짜장면은? 짜장면은 뭐. 그러면은 중국 요리. 중국 요리 좀 지저분하게. 짜장면 중국 요리지. 볶음밥도 똑같지. 돈가스는? 돈가스는 기름져서. 피자는 피자 좀. 뭐 먹으라고 그냥 처먹으라고. 내가 막 그거 막 먹고 오르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남자들 잘 들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2번 이상 질문하는 거야. 뭐 먹을래? 아무거나? 아무거나 뭐? 아무거나. 그러니까 어떤 거? 그때부터 여자는 빡치기 시작해. 이 남자는 아니구나. 라고 결정하기 시작한다고. 절대로 2번 이상 질문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남자는 같은 질문을 절대로 2번 이상 하면 안 돼. 2번 이상 질문하면 그때부터 재앙이 오기 시작해. 예수의 심판이 오기 시작해. 그래서 2번 이상 절대로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어. 자, 어디 갈래? 아무데나. 뭐 먹을 건데?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오케이. 보이는 대로 가. 그냥. 여기 딱 보여. 그럼 가. 우리가 제일 흔한 건 뭐야? 김치찌개. 가. 나 김치찌개. 뭐 먹을래? 아무거나. 오케이. 넌 김치볶음밥. 오늘 김치 파티. 한국인은 김치야. 그냥 먹어. 그냥 먹어. 나가서 먹어. 막 먹어. 와, 맛있다 하면서 막 먹어. 먹어. 근데 막 여자 표정이 막 썩어. 그때 별로지 질문하지 마. 질문하면 재앙이 온다. 얘기했지. 질문이 많으면 안 돼. 여자한테 질문이 많으면 안 돼. 별로지 질문할 필요 없어. 여자 표정이 안 좋아. 얘가 지금 별로군. 별로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어. 다 먹어. 다 먹고 딱 나와. 나가면 이제 여자 표정이 막 음부의 권세가 임했다고 이미. 나가면서 딱 한마디 하면 돼. 오늘 여기 좀 별로지? 오빠가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줄게. 딱 한마디인데. 그럼 그때까지 막 음부의 권세가 임했다가 넌 뭐야? 막 그랬다가 내가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그래도 우리 오빠 좀 괜찮은 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걸 거기서 계속 질문하고 문제는 뭐냐면 사춘기 때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자기가 자꾸 선택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남성들이 안 하다가 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됐는데도 선택하기 주저해요. 심지어 20대 후반인데 데이트하는데 가가지고서 여자 앉혀놓고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놈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엄마 뭐 먹어야 돼? 빠야. 완전 빠야. 그건 아니야. 그냥 선택하면 돼. 선택하고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그 남자가 하면 돼. 성경에서 남자를 집안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가정의 제사장은 남자야. 남자가 선택하고 남자가 책임지는 거야. 이건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야. 여자는 선택하고 책임지지 않아. 왜냐면은 태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하나님이 너 왜 그거 처먹었어? 그럼 남자답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럼 되잖아. 남자답게 예 제가 먹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죽이세요. 쳐주세요. 근데 남자가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막 그러잖아. 그때 그 여자의 배신감. 언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아야 돼. 저런 거 믿고 살아야 돼. 그렇게 된 거라고. 그 이후로 여자는 선택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남자가 그걸 해주는 거야. 남자가 선택하고 남자가 책임지고. 그럼 여자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남자를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그래서 박찬미가 나를 선택한 거라고. 그냥 나는 2번 묻지 않아. 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똑같은 거 또 주고 막. 결혼할 때까지 주고. 그래서 결혼하고. 그럼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하고 책임져. 남자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너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너의 인생에서 절대로 여자에게 하지 말아요. 나는 이거는 남자는 하지 말아야 할 단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부로 이 단어 네 머릿속에 남자는 지우세요. 따르세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 오늘 이후로 너 때문이야라는 말은 여기까지 올라가도 화장실 물 내리듯이 삼켜버려.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나 때문이지. 절대로 남자가 여자한테 하지 말아야 되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건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자가 배신감을 느껴. 내가 이 남자를 평생 의지할 수 없겠군이라는 생각을 든다고. 그래서 남자는 늘 나 때문이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가 책임진다. 나 때문이지. 내 탓이오. 나는 자랑을 하자면 연애해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6년이 됐는데 6년 차 돼가고 있는데 만으로 5년인데 한 번도 제가 제 아내한테 그때 연애할 때도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진짜 완벽한 여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덜렁대요. 요정이잖아요. 완벽한데 덜렁대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물 마시는 세 가지 과정만 있으면 되잖아요. 물통을 열고 1번, 2번 따르고 3번 물컵을 들고 마시면 돼요. 1번 물통을 연다, 2번 따른다, 3번 물통을 놓으면서 팔꿈치로 쳐요. 무에타이 선수인 줄 알았어. 그럼 바지에 나 옷에 머무는 거 진짜 싫어. 나 이게 뭐야? 너 오징어 하는 건 제동물이야. 이걸 왜 놓쳐? 이게 뭐야 지금? 순댓국이 뜨거워가지고 지금 여기다 물이 얹은 거야?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늘 괜찮아? 뭐 안 다쳤으면 됐어. 오빠 뜨거운 거 발에 쏟아서 어떻게? 안 죽었으면 된 거야. 뭐 다리 하나 없어도 괜찮아. 괜찮아. 요새 의족이 잘 나온다더라고. 괜찮아. I'm fine. Thank you, Anya. 너 괜찮아? 저번에 어디 진주에 집회하러 갔는데 집회하러 이제 딱 내려서 터미널 내려서 집회하러 이제 막 집회장으로 가고 있는데 아내가 오빠 터미널에 핸드폰을 놓고 온 것 같아. 집회 다 마치고 가서 제가 새벽에 가서 그거 찾아왔어요. 그리고 막 뭐 흘리고 막 깨먹고 막 자빠지고 막 그런데 한 번도 거기다 늘 내가 거기다 둔 게 잘못이지 라고 얘기했지. 너 때문이야. 뭐 아내 때문에 늦고 막 그러고 한 번도 적은 적 없어. 너 때문이야. 그건 남자가 여자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이야. 너 때문이야. 지우세요. 오케이. 남자는 여자한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한 연애할 때 결혼할 때까지 1년 반 정도 결혼 2년 차 때 했으니까 1년 반 넘어갈 때까지도 한 번도 너 때문이야라고 거기다 든 게 내 잘못이지 거기다 든 게 내 잘못이지 내가 예수를 죽여서 그렇지 그래서 계속 내 잘못이 하니까 아내가 결혼 직전에 한 번 묻더라고. 오빠는 왜 맨날 내가 잘못했는데도 다 오빠 탓이라 그래?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이때 너가 할 수 있는 가장 느끼한 멘트. 그걸 빡! 오빠는 왜 다 오빠 탓이라 그래? 내가 널 사랑했으니 내 잘못이지. 내 아내도 똑같이 했어. 근데 잘 들어.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 하면서 여자들은 자기 친구한테서 우리 오빠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를 사랑해서 오빠 탓이래. 여자는 그런 존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순간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 내 잘못이지, 내 탓이지. 근데 내가 가장이잖아. 내가 남자잖아. 내가 집안을 이끌어가야 되잖아. 하나님 날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걸 믿는다면 내 탓이지. 내 여자는 내가 책임진다.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네가 잘못해도 내 잘못이다. 왜냐면 갈라디아서 보면 남자가 여자 사랑하기를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 사랑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책임지시잖아. 그 남자가 해야 될 몫이야. 죽기까지 내가 책임진다. 그게 남자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선택과 책임은 남자의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자들에게 중요한 요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여자는 뭐냐면은, 자, 여자를 따라서 하세요. 여자는 살리는 사람이다. 여자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전통적으로 여자가 하는 재반 행위에 대해서 뭐라면 살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살림이 가사노동, 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뒤치다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살림의 어원은 살리다라는 매우 근사한 단어예요. 내가 국어 국문학을 복수 전공했거든. 살림의 어원은 살리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뭐하는 사람이야? 살리는 사람이야. 진짜 멋있는 말이야. 집은 누가 살려요? 남자가 살려요? 아니요. 남자는 돈 벌어고 열심히 일하는 거지 살리는 건 여자가 살려요. 남자를 누가 살리고 세워주는 줄 알아? 남자는 여자가 살려주는 거예요. 남자 하나 있으면 그냥 좀비 같다고. 막 냄새나고 호르몬 냄새나고 거지 같고 막 그렇다고. 여자 잘 만나면 남자가 살아난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전통적으로 보면 이야기 중에 무슨 얘기 있어요? 바보 온달이 누굴 만나? 평강공주를 만나잖아. 뭐가 돼요? 왕자 아니야. 장군이야. 왕자라고 할 뻔했지. 장군이 되잖아. 여자 하나 만나니까 바보가 살아나더라. 여자가 남자를 세워주더라.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는 살리고 세워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가 좋은 여자인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데를 슬쩍 한번 네가 가봐.
진짜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은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는 나보다 못해 막 우리끼리 얘기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왜 족밥이야 막 그런다고 남자들이. 근데 남자 무화해요. 너 나한테 비하면 뭐 농구도 안 되고 롤도 안 되고 피파도 안 되고 내가 너무 낫지 막 그래. 남자 다 그래. 그런데 그게 한 20분 30분 가고 나면 이제 침울해져 남자들끼리. 아씨 뭐야 막 그러고 있다고. 그럴 때 여자는 딱 갔는데 갑자기 또 막 와 살아나면서 막 개들은 날리고 막 헛소리하고 막 그래. 여자 하나 꼈는데 남자가 살아나. 그럼 그 여자는 좋은 여자야. 근데 남자들끼리 막 와 소리 지르고 있는데 여자 하나가 가가지고 분위기 다 죽여봐. 기도했어? 큐티는 하는 거야? 너 요즘 어떻게 살고 있어? 그래서 막 갈고. 그럼 남자들 막 이러고 죽어가. 그 여자는 악한 여자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남자를 죽이는 여자는 시집갈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자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여자가 좋은 여자야.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잘해야 될 말 있어. 자, 여자들 오늘부터 너가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나기 원한다면 네가 매일마다 연습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 말만으로도 너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오케이. 자, 따라서 첫 번째 어머. 두 번째 우와. 지금 니네 표정이 어머 오늘도 김치볶음밥이야? 와 아버지 김치공장 하시냐? 와 그러니까 데이트하려고 지금 남산 온 거야? 다리 굵어지는 거 봐. 너 때문에 알배기였잖아. 어머 와 이렇게 이 리액션 어머 와 막 뛰고 막 난리를 쳐야 된다고. 왜냐면 남자를 살려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제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리액션이에요. 남자가 뭘 해준다고. 남자가 뭘 해주잖아. 그때 그 간단한 리액션만으로 남자가 살아난다고. 그래서 자 따라서 어머 진짜 이게 표정이 어머 와 진짜 아니야. 알았어. 어머 오늘부터 매일마다 거울 보고 연습해.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에 기도하든지 큐티한 다음에 거울 보고 어머 와 우리 오빠 최고야 이거 연습하라고. 와 오빠 최고야. 진짜 박찬미가 이거 잘해. 최고. 뭐 사주면 막 어머 와 어디 가면 와 우리 오빠 최고 맛있어요. 막 혀가 놀랐어요. 와 이거야말로 진짜 김치지. 어제까지 먹은 거 배추야. 와 근데 그런 여자의 리액션을 보냐면 남자가 내가 더 맛있는 걸 사주마. 우와 근데 이 기사도가 나온다고. 내가 더 좋은 데를 데리고 가주마. 어떤 목사님 칼럼에 되게 유명한 칼럼이 있는데 왜 나이 든 남자일수록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가. 이 굉장히 되게 유명한 칼럼이야. 왜 나이 많은 남자가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가. 보니까 나이 많은 남자가 양심 있어서 처음에 나이 많은 여자를 골랐어. 연애를 했어. 먹으러 갔어. 나 먹어봤어. 반응이 왜? 아까 니네 어머 너 먹어봤어. 어머 빕스는 더 이상 VIP들이 가는 데가 아니야. 이게 뭐야? 아 마땅히 없어. 와 남산 가도 10번은 왔겠네. 어머 우와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기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계속 자기에게 있는 그 생동감, 이 다이나믹, 생명력, 성령에 충만할 때 나오는 그 생명력이 있는 반응, 그걸 자꾸 상실해.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가 나이 많은 여자를 보면 만나면 기가 죽어. 근데 어린 여자들 다 처음 먹잖아. 다 처음 가잖아. 그러니까 막 떡볶이만 먹어도 와! 막 빕스! 막 그러고 막 좋아. 극장 좋아요! 막 팝콘!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남자들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나이가 많아져도 내가 리액션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남자가 그 여자한테 매력을 느낀다고. 그래서 세워주고 살려주면 반응이 있어야 돼. 이 생명력 있는 반응.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 자, 아까 남자들이 너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듯이 여자들이 지워야 할 단어가 있어. 자, 따라서 하세요. 자, 절대로. 여자의 평생이 그 말을 지우세요. 첫 번째로 네가 두 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 여자가 의구와 쯧쯧을 안 하면 두 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굉장히 멋진 남편을 얻게 될 것이며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식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계속 이 남편 이 봉투가 이게 뭐야 월급이 이게 뭐야 다이어트 한다고 홀쭉해졌어 먼저 그거 자존감을 확 죽인다. 근데 이후에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남자는 여러분 자존심의 동물이에요. 남자는 자존심의 동물, 여자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여자의 감정을 못 읽어주면 끝이고 남자의 자존심을 스크래치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 으이그라,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세워주고,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두 여자를 너무 잘 만났는데, 첫 번째는 엄마를 잘 만났고, 두 번째는 아내를 잘 만났어. 한 번도 엄마한테 내가 살아오면서, 너 이게 성적표가 이게 뭐야? 너 왜 이거 이렇게밖에 못해? 이게 뭐야? 너 하는 게 다 그렇지.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내가 공부를 못하고 나가 지랄하고 발광을 떨 때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자존감이 높잖아. 두 번째 여자, 아내를 만났는데 그 여자도 똑같아. 어머, 우와, 혀가 눌렸어요. 와, 눈이 호강하네. 그래서 막. 그러니까 내가 막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내가 설교가 죽 쓸 때가 있잖아. 그럼 집에 가면 막 아내가 밥만 먹네, 죽도 먹어야지. 막 그런다고. 죽이 좋아요. 그래서 막 오빠 설교는 본죽 같았어. 막. 자존감 높아진다. 여러분, 남자를 세워주는 그런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남자가 어떤 여자를 골라야 하는가? 남자가 어떤 여자를 골라야 하는가?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골라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보는 그 관문이 있어요. 외모입니다. 외모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외모를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목숨 걸지 않아요. 내가 보기엔 지금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그 외모에 대한 이 돌풍은 남자들의 니즈에 의한 게 아니라 여자들끼리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왜 그거지? 대학도 남녀공학 여자들보다 여대 여자들이 더 꾸미고 다닌다고. 그치? 여대 여자들이 훨씬 더 꾸미고 다녀. 남녀공학 애들은 오히려 막 머리 지금 묶고서 막 그냥 와 포기하고 다니는 애들 많아. 왜냐면 남자들이 그런 걸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 그러니까 여성성만 조금만 보이면 남자는 혹 반한다고. 근데 여자들은 막 외모가 전부인 줄 알고 막 계속 살펴보면 어디까지 뺄지 모르겠는데 계속 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 남자들은 그렇게까지 거기에 막 염두를 두지 않아. 삐짝꼬른 막 그런 남자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해지, 날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오히려 넉넉하고 보기 좋아. 화면에 꽉 차.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여자들은 너무 외모가 전부인 줄 알아. 자, 여자들이 남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와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 뭘 갖고 와야 되냐면 여자들은 외모 못지않게 멘탈을 관리하셔야 돼요. 여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외모 못지않게 멘탈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외모 못지않게 멘탈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게 이 시대의 여자들이 준비해야 될 필수 요소예요. 내가 보기에. 그리고 남자들은 뭘 봐야 되냐면 외모 이면에 있는 그 여자의 정서적인 그런 건강성을 봐야 돼요. 그 여자가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데이트해서 연애할 때 진짜로 너가 가야 될 때는 어디냐면은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등산 가면 힘들잖아. 그때 이제 성질이 나온다고 어머 오빠 가다가 산 정적으로 놀라고! 막 그러면서 안 돼, 새끼야! 막. 그러면, 이 여자는 이런 여자구나. 왜냐면 힘드니까, 진짜가 나오잖아.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왜냐면,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 여자들이 멘탈을 잘 관리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 뭐냐면,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뭘 느끼냐면, 여자는 남자한테 정서적 안식처예요. 여자가 남자의 정서적 안식처예요. 생각해봐. 결혼했어. 신혼부부야. 아직 아기가 없어. 그러면 나한테 집의 개념, 홈의 개념은 여자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집에 가야 될 때 결국은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은 여자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홈은 거의 여자예요. 홈은 여자예요. 집은 여자예요. 가정은 곧 여자라고. 그래서 집에 올 때 자식들이 다 뭐라고 해? 집에 딱 문 열면 엄마 그러지. 집에 들어가서 아빠 한 놈도 없다고. 왜? 열심히 놀고 집에 돌아갈 때 그 집의 이미지는 엄마의 이미지야. 근데 엄마가 늘 멘탈이 붕괴돼 있어. 그러면 그 자식과 남편의 멘탈도 붕괴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가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그러면 집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요. 근데 나는 신혼 이후에도 지금도 집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내랑 있으면 내가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를 얻어요. 아내랑 대화하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얻어요. 위로와 격려와 힘들면 도닥여주고. 그래서 나 아내 앞에서 울 때도 많고 내가 진짜로 진짜 이 여자가 나에게 있는 정서적인 쉘터, 안식처구나라는 걸 내가 너무나 많이 느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젊은 여자 청년들은 자기 외모는 잘 갖고 있는데 정서적으로는 멘붕이야.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남자들이 여자에게 뭘 느끼냐면은 정서적으로는 안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필리핀 쓰나미 맞은 그 구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멘붕이야. 멘패야. 멘탈 폐활하고. 여자 만났는데 늘 자기도 지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자기의 정서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놓으세요. 자기의 정서를 자기의 심령을 아름다운 정원처럼 꾸며놓으면 새와 벌과 짐승들이 그 정서적인 안식처에 몰려들듯이 너가 사랑하는 그 오빠가 너한테 머물게 될 거야. 처음엔 이쁜 기집애, 처음엔 날씬한 기집애 막 가다가 결국엔 그 심령이 가장 따뜻한 기집애한테 오게 돼 있다고. 진짜야. 주변을 둘러보라고. 그래서 진짜 멋진 오빠가 네가 보기엔 별로 아닌 것 같은 여자랑 사귀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멘탈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남자들도 여자를 볼 때 외모 그 내면에 있는 멘탈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자는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되는가? 여자는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되는가? 여자들이 남자를 고를 때 기준을 보면 여자들 잘 들으세요.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의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고르는가를 보면은 여자들이 대부분 단점이 없는 남자를 골라요. 단점이 없는 남자를 골라요. 만났어. 딱 친구들 데려갔을 때 옷 입은 게 별로야. 막 추리닝에 흰 양말에 정장 구두를 신고 왔어. 물론 그건 완전 빠지. 근데 그런 거야. 이렇게 막 패션 센스 어머 별로야. 그 이제 그 얘기는 요번 별로야. 말을 했는데 막 굉장히 멋있게 했는데 안녕하세요 막 하이톤이야. 목소리가 별로야. 피부가 별로야. 머리가 너무 커. 뭐가 별로야. 뭐 차가 없어. 별로야. 회사가 연봉이 별로야. 뭐가 별로야. 여자들이 보니까 어떤 남자를 원하는가 했을 때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단점이 없는 남자를 원하더라고. 다 갖춰놓은 사람이랑 연애하고 다 갖춰놓은 사람이랑 결혼하기 원해. 그래서 보면 배우자 기도, 본격적인 배우자 기도에 대한 얘기 다음 주에 하겠는데 배우자 기도 보면은 키는 몇에, 외모는 어떻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고, 옷은 어떻게 입고, 학벌은 어느 정도에, 돈은 어느 정도 벌고, 집은 전세 어느 정도 있고, 차도 있고, 신앙적인 또 게다가 신앙도 좋아야 돼. 인품도 좋아야 돼. 포용력이 있고, 기도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그런 남자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 존재해요. 그런 남자는 50대야. 50대야. 30대의 남자는 그걸 절대로 다 가질 수 없어. 더군다나 20대의 남자는 절대로 그걸 다 가질 수 없어. 그렇잖아. 그걸 다 가질 수 없어. 이 품은 깎이고 50대에나 인간다워지는 거야. 40대에나. 그거 부부 생활을 하면서 깎이는 거라고. 게다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그렇게 어떻게 다 있어. 그건 타고난 거야. 부모가 돈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단점이 없는 남자를 계속 찾으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자, 응답을 드리세요. 없어! 그런 남자는 없어. 그런 남자는 존재하지 않아. 자, 어떤 남자를 고르면 됩니까? 여자를 잘 들으세요. 장점이 확실한 게 하나만 있는 남자. 그래도 이놈은 이게 좋아. 그러면 된 거예요. 장점이 확실한 게 있어.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없어. 그럼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건 키가 작다든지, 머리숱이 별로 없다든지, 학벌이 별로라든지, 집이 좀 가난하든지, 이거 치명적인 단점 아니야. 내가 말하는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여자를 때린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게 치명적인 단점이야. 그건 그냥 일반적인 단점이야. 일반적인 단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장점이 확실하고 일반적인 단점이 많은 남자 괜찮아요. 그 정도 남자는 괜찮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20대 중반 전까지 후반 전까지는 장점이 확실한 남자 한 명이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놈이 열심히 자기 장점을 개발해서 나중에 너와 네 집도 책임지고 먹여 살리고 돼요. 그래서 장점이 확실한 남자를 고르시고 자, 그 다음에는 남자를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나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도 다 좋은 남자를 고를 때 여자들 이제 신앙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신앙이 좋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잘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인격이 좋아야 된다고 믿어요. 오히려 신앙이 좋은데 인격이 별로야. 그놈이랑 결혼하는 것보단 신앙이 별론데 인격이 좋아. 이놈이랑 결혼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결혼하면 신앙 먹고 살잖아요. 인격이랑 부딪혀요. 그래서 인격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세요. 그러면 인격이 좋다는 건 뭡니까? 어떤 게 인격이 좋으냐면은 이 사람이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수용성이 좋은 사람. 무슨 얘기냐면 얘기를 했어. 나랑 다른 부분이 부딪혔어.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줘요. 그 사람이 인격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막 교회에서 막 아무리 막 열심히 헌신하고 뭐 하고 하는데 나 원래 이래 라고 얘기해. 전혀 이게 타협의 여지가 없어. 철옹성이야. 부딪혀. 계속 잔소리해. 계속 혼내 갈고. 결혼하면 너는 노예로 살 가능성이 높아요. 여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신앙이 좋은 남자는 수용성이 좋은 남자야. 아무리 고집 강하고 그래도 자기 여자한테까지 고집을 내세운 건 아직 인격이 덜 된 거야.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20대 후반들, 30대 초반들 이제 멘토링 해줄 때 상담할 때 한 자매가 와가지고 상담했어요. 형제가 좋은 형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얘는 진짜 남자를 잘 못 만나다가 겨우 만났어요. 어떤 애냐? 소개팅을 했습니다. 믿음은 있냐? 아 원래 믿음이 없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교회를 다니냐? 야 그럼 좀 기도해봐야지 않겠냐? 예. 그럼 교회를 다니는데 좀 잘 다니냐? 예, 성가대도 하고요. 세례 뭐 교육도 받고요. 이제 곧 세례도 받고요. 그 사람 뭐가 좋아?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결혼해라 그랬어요. 결혼해.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럼 결혼해. 진짜 이런 사람이면 결혼해도 돼요. 여자들은. 그리고 20대 후반 넘어간다.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럼 교회 데려가서 세례 주고서 이렇게 헌신시킨 다음에 결혼하세요. 근데 오히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고 계속 설교하는 남자들 있죠. 피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피곤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잘 받아주는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잘 받아주는 남자. 봐라. 결혼하죠. 자매가 남자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그런 건 여자가 하는 일이야. 너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된다고. 근데 수용성이 좋은 남자는 나 이거 한 번도 버려본 적 없는데 오빠 밑에 와서 좀 버려줘요. 알았어. 내가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지만 내가 주님이 주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리고 올게. 버리고. 여보 빨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한 번도 빨래 본 적이 없어. 가르쳐줘. 빨래 이렇게 하는 거야. 고마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기 시작하고 수용성이라고. 결혼하고 사는 거는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수용성이 좋은 남자를 만나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내가 보기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그 직장이 있는 남자보다 조금 덜 해도 수용성이 좋아. 그 사람이랑 결혼하세요. 왜냐면 좋은 집, 좋은 차, 모든 걸 다 가진 남자는 교만하고 오만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건 여자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여자를 무시할 확률이 높아. 근데 수용성이 좋다는 건 뭐야? 남자가 늘 겸허한 심령으로 살아. 겸손하다고. 뭐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할게요. 그래서 하고 또 대화하고 몰랐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제일 큰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회개하죠. 회개가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거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용성이라고. 내가 예전에 설교한 적 있잖아요. 믿음은 수용성이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아내가 얘기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향해서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자매들은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되냐면 수용성이 좋은 남자.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남자. 20대 초반은 이런 남자 이렇게 매력 없죠. 네가 아직 어린 거예요. 나쁜 남자한테 치이고 당하고 눈물 한 바가지 쏟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어디 좋은 남자 없나 미리 잡으세요. 미리 잡으세요. 그래서 수용성이 좋은 남자를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왜 크리스찬이 안 되면 안 됩니까? 왜 크리스찬이랑 사귀어야 됩니까? 왜 크리스찬이랑 연애해야 됩니까? 왜 너 크리스찬이랑 연애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저는 종교의 문제로 이걸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내가 왜 크리스찬이랑 사귀어야 되는가?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영순이에요. 1순위도 아니야. 예수는 영순이야. 그 왜 무슨 래퍼가 노래도 했더만 영순이. 예수는 나의 영순이야. 그러니까 나는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교회, 입만 열면 은혜 받은 거, 난 그 얘기야. 근데 만약에 내 상대가 여자친구가 내가 이번 주에 교회에서 말씀 들었는데 그의 은혜가 내가 너무 많아서 난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여자가 그만하라고 그만해. 나한테 종교 강요하지 마. 나한테 영순인데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남자친구가 나한테 종교 좀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와요.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가치가 공유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제 아내는 금속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저는 인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취미가 철학, 사회, 과학 이런 책 읽는 거예요. 그럼 토론하고 어려운 개념 사용해서 말하는 거 좋아하고 제 아내는 디자인, 그 보는 눈이 달라요. 저는 그런 거 개눈이에요. 몰라요, 봐도. 근데 아내가 나한테 디자인이 어떻고 이건 쉐입이 다르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 몰라 그 얘기 좀 그만 좀 해 몰라 뭐 맨날 뭘 두드려 뭐 공순이야 왜 자꾸 두드려 몰라 그만해 아 몰라 나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늘 얘기하면 아 그래? 아 그거 가르쳐 줄래? 아 그거 내가 잘 몰라 그게 무슨 뜻이야? 아 그런 게 있어? 아 나중에 그럼 그거 미술관 같이 한번 보러 갈까? 아 그럼 좀 더 가르쳐 줄래? 제 아내도 내가 얘기하면 아 그래 오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다 그렇게 얘기했지 한 번도 서로에 대해서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헌신과 사역과 은혜 받은 것이 전혀 공유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연애할 수 있어요? 그럼 뭘 위해서 연애하는 거야?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야?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공유되는가? 이 같이 공유의 개념으로 봐야지 종교를 강요하냐 종교가 다르냐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과 연애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의 그 복음과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용성을 가진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두 가지 살폈습니다. 벌써 여러분 1시간 넘게 지난 거 아시죠? 예. 연애 얘기하면 시간 되게 빨리 가죠?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두 가지 프롤로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정보와 그 다음에 멘토를 찾아야 된다. 이번 주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미션들을 수행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골라야 할 것인가. 좋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선택과 책임을 지는 사람, 여자는 살려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인격과 그 다음에 품성, 수용성이 좋은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막 여기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는 이상하고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나한테 계속해서 집어넣는 세상적인 연애 관념이나 세상적인 연애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보를 붙들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애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